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노출신을 찍지 않을 것 같은 배우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순하고 지적인 이미지, 혹은 늘 밝고 귀여운 역할만 소화해온 배우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단정짓는 바로 그 배우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인 시절 혹은 연기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그들은 예상 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때로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때로는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외의 과감함을 보여준 여배우 8분을 만납니다. 단순히 누가 벗었나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시점에 그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의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차분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계가 여성 배우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또 그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1위로 소개할 배우는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데뷔 초에 이미 2번이나 상반신 노출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못 박을 만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8위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이 배우를 만든 거구나 하는 감탄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위, 심혜진 배우입니다. 1980년대 후반 코카콜라 한 방으로 전국을 뒤흔든 그 신세대 미녀가 바로 심혜진이었죠. 1986년 광고 하나로 스타덤에 오른 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청순할 것 같은 배우로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이야기, 은행나무 침대, 은행나무 침대 2호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3번이나 거머쥐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심혜진은 품격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품격의 시작점에 사실은 굉장히 거친 돌멩이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1989년작 물의 나라입니다. 데뷔 3년차, 아직 22살이던 신인 심혜진에게 감독은 논컷 버전에서 상반신 노출과 스트립쇼, 그리고 강도 높은 배드신을 찍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신인 여성 배우가 감독의 요구를 거절하면 다음 작품이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심혜진은 나중에 한 방송에서 촬영 중에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세트장을 뛰쳐나간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스태프들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녀는 그 장면들을 결국 다 찍었고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논란이 됐습니다. 관객들은 코카콜라 소녀가 어떻게 저렇게 하며 충격을 받았고, 일부 언론은 이미지 실추라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심혜진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삼키고 오히려 영이라는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하얀 전쟁, 결혼 이야기로 연타석 흥행을 터뜨리면서 그때의 상처가 오늘의 연기 깊이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훗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경험이 나를 배우로 만들어준 것 같다. 그 말 속에는 당시 여성 배우들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뒤 얼마나 단단해졌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혜진은 물의 나라를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지금의 당당한 심혜진을 만든 첫걸음이
그 영화 속 눈물과 떨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인 시절에 그 과감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심혜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7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절 여성 배우들에게 노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걸 알면 지금부터 소개할 나머지 7분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위는 김원희입니다. 심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절 신인 배우들은 과감한 장면 하나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야 했고 그 뒤에 어떤 길을 걸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죠. 김원희도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MC로 자리 잡아 예능 무대를 밝히는 그녀를 떠올리면 노출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데뷔 직전 그녀의 연기, 인생을 바꾼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김원희는 1972년생으로 1991년 CF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박하고 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그녀는 곧바로 S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죠. 그 직후 MBC 이슈 11기 공채 탤런트로 합격하며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틈새에 들어섰습니다. 이 영화는 서영수 감독의 작품으로 동료 감독 이규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다. 김원희는 시골 처녀 수기 역할을 맡았고 상대 역으로 김상중이 출연했습니다. 당시 20살의 김원희는 CF 출신 신선함으로 캐스팅됐지만 극중에서 상반신 노출을 포함한 배드신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1992년 2월 관객들은 저런 청순한 이미지가 왜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50분경 나오는 장면은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어 아이템으로 불릴 만큼 희귀하게 회자되죠. 왜 그녀가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한국 영화계는 신인 배우에게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김원희에게 은공채 합격 전의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감독은 그녀의 순박한 매력을 살려 로맨스 요소를 강조했지만 배드신은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필수적이었죠. 김상중과의 호흡은 자연스러웠지만 김원희는 훗날 한 토크쇼에서 그 장면 찍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연기인가 도박인가 싶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연기자로서의 첫 발자국이 됐습니다. 공채 합격 후 MBC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으로 안착한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 폭을 넓혔죠. 하지만 그 노출 장면은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2010년대 들어 비디오 아카이브가 발굴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배드신이 진짜 충격적이다. 지금 MC 김원희랑 연결이 안 돼 라는 반응을 쏟아냈고 일부는 옛날 영화라 보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선택이 김원희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분석해보면 그녀에게 위험한 이미지를 새겼지만 동시에 연기자로서의 유연성을 증명한 작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의 달에서 최민식과 호흡을 맞추며 주목받은 후 영화 울랄라 시스터즈 가문의 위기로 코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연기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MC로 전향합니다. 2001년 라디오 DJ로 시작해 놀러와 헤이헤이헤이2를 거치며 여성 MC의 선두주자가 됐죠. 당시 방송계에서 여성 단독 MC는 드물었는데
김원희의 통통 튀는 말솜씨와 따뜻한 진행이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2011년경에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MC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2025년 현재 김원희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지난 5월 TVN 스토리 은퇴 설계자들 MC를 맡아 실버 라이프를 탐방하며 따뜻한 시각을 보여줬고 SBS 동상기몽2 스페셜 MC로 출연해 34년차 부부 생활을 공유하며 웃음을 줬습니다. 11월에는 채널A 퍼즐 트립에서 최수종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의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죠. 그녀의 근황을 보면 과거의 과감한 선택이 오히려 지금의 자유로운 이미지를 뒷받침한 듯합니다. 연기에서 MC로의 전환은 이미지 갱신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적인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솔직함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김원희의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어둡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속 그 젊은 배우가 지금의 밝은 MC로 거듭난 건 그녀의 끈기와 적응력 덕분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연예계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6위 류현경 배우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그녀는 아역 출신으로 한 작품에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6위 류현경 배우입니다. 김원희의 이야기를 통해 연기에서 MC로의 부드러운 전환이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걸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반대 케이스, 한 번의 과감한 도전으로 연기 인생이 완전히 꽃피운 배우를 만나보겠습니다. 류현경은 1983년생으로 중학교 1학년 때 SBS 드라마 곰탕에서 김혜수 아역으로 데뷔한 이래 30년 넘게 현장에서 버티며 성장한 아역 출신입니다. 소녀상 같은 청순한 이미지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강인함과 다채로움에 있죠. 그런 그녀가 2010년 27에 모든 걸 걸었던 작품이 바로입니다. 고전 춘향전을 역발상으로 재해석한 이 영화에서 류현경은 조여정의 몸종 향단 역을 맡아 전라 노출과 류승범과의 격렬한 배드신을 소화했습니다. 개봉 당시 관객 수 300만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류현경에게는 단순한 흥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 역할을 선택했을까요? 데뷔 14년 차 아역에서 청춘물 주연까지 걸어온 류현경은 늘 안전한 이미지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20살이나 그놈 목소리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오디션에서 김대우 감독은 그녀에게 향단은 순수함 뒤에 숨긴 도발적인 면을 보여줘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류현경은 그 말을 듣고 이 역할로 제 연기 한계를 깨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녀는 NG 한 번 없이 배드신을 끝냈습니다. 훗날 SBS 강심장에서 부담감이 전혀 없었다. 노출 연기는 밥 먹는 연기와 같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뒤에 한 달 만에 7K1룩을 감량한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에 기립박수를 보냈고 류승범과의 호흡도 자연스러워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혔죠. 이 장면들은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며 향단의 대사 내가 춘향이보다 더 맛있다처럼 과감하고 주옥 같은 연기를 통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냈습니다. 개봉 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여정의 춘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많은 관객이 조여정 보러 갔다가 류현경한테 완전히 반했다며 그녀의 연기를 극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향단의 눈빛이 너무 생생하다는 평가가 쏟아졌고 그해 제47회 백산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업계에서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한 인터뷰에서 류현경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개봉 후 노출 얘기만 나와서 속상했다. 노출 연기를 밥 먹듯 한다는 제 말이 왜곡돼 기사화된 적도 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2010년대 초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배우의 노출이 화제성으로 소비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택은 연기 열정에서 비롯됐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가혹했죠. 그럼에도 이 작품은 그녀에게 변신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상상 수상 후 제안이 쏟아지며 우아한 거짓말처럼 다채로운 역할을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선택의 여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류현경의 커리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수상 직후 그녀는 영화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2010년대 중반 극적 변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도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TV조선 백방이행에서 연기하면서 알바로 버텼다. 팬클럽 회장이 구해준 자리로 연명했다고 말하며 아역 출신의 고단한 길을 드러냈죠. 이 고백은 팬들에게 공감을 샀고 오히려 그녀의 끈기를 강조했습니다. 연애 쪽에서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 박성훈과의 6년 열애가 공개됐지만 조용히 결별하며 사생활을 지켰습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영희뿐 아니라 연출자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개봉 예정인 첫 장편 고백하지마는 서울 독립영화제에 선정됐고 10월 에일리언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엄정화, 정준원과 한솥밥을 먹게 됐죠. 7월 한양대 인터뷰에서 사람에 대한 끝없는 궁금증이 제 원동력이라고 밝힌 그녀의 말처럼 의 과감함은 지금의 다재다능한 류현경을 키운 토양이 됐습니다. 5월 영화 주차금지에서 위태로운 직장인으로 액션까지 소화하며 호평받은 것도 그런 연장선이죠. 류현경의 여정은 한 작품이 배우의 이미지를 재정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출의 화제성 뒤에 숨은 그녀의 연기, 열정과 인내가 오늘날 감독으로의 날개를 펼치게 한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지며 과감한 선택이 때로는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다음 5위, 이윤성 배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녀는 40년차 베테랑으로 드라마 속 어머니 역할이 익숙하지만 한 영화에서 모든 걸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5위는 이윤성 배우입니다. 류현경의 이야기를 통해 한 작품의 과감한 선택이 연기 인생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그 선택이 화제의 중심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배우 본인에게는 오히려 그림자처럼 남은 경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윤성은 1973년생으로 올해 5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일 드라마에서 어머니나 이웃 역할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죠. 1983년 KBS TV 비밀로 데뷔한 이래 40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가족, 엄마의 정원처럼 따뜻한 가족극에서 자주 목격되는 그녀의 이미지는 평범하고 믿음직한 그 자체예요. 그런 그녀가 영화 데뷔를 한 건 1993년, 데뷔 10년 만의 일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김호선 감독의 아담이 눈뜰 때로 장정일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청춘 로맨스 드라마죠. 이윤성은 주인공 여화 역할을 맡아 최재성과 호흡을 맞췄는데 영화가 개봉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왜 이 작품이 그녀의 데뷔작이 됐을까요? 1980년대 말부터 드라마 무대에서 조연으로 자리 잡았던 이윤성은 안정된 수입은 있었지만 영화 쪽으로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1992년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 여화역은 여러 배우가 물망에 올랐지만 감독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순박함을 높이사 캐스팅했다고 해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상반신 노출과 디테일한 배드신이었습니다. 홍보 포스터와 예고편에서는 최재성의 누드 장면이 강조됐죠. 최재성이 벗었다는 타이틀로 극장가를 달궜지만 실제 상영 버전에서 이윤성의 장면이 훨씬 길고 강렬했습니다. 가슴 노출과 전라 뒤위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한 배드신이 스토리의 감정선을 뒷받침했는데 이는 원작 소설의 청춘의 고독과 욕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이윤성은 훗날 한 잡지 인터뷰에서 신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영화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촬영 당시 스물의 그녀는 드라마에서 쌓은 연기력을 바탕으로 NG 없이 소화했지만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대역 없이 라는 소문이 돌았을 만큼 과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개봉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993년 5월 영화는 10만 관객을 돌파하며 소규모 흥행을 거두었지만 언론과 관객들의 초점은 노출에 쏠렸어요. 최재성의 장면이 화제였음에도 온라인 포럼과 극장 리뷰에서 이윤성의 노출이 진짜 충격적이다. 디테일이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드라마에서 본 그 배우가 왜 하며 당황스러워했고 다른 쪽에서는 연기 열정이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이윤성에게는 이 화제성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그녀는 노출 때문에 연기 자체가 가려진 기분이었다. 고 털어놓았어요. 1990년대 초 한국 영화계는 여성 배우의 신체를 판매 포인트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담이 눈뜰 땐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윤성은 제4회 춘사영화상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으며 인정받았지만 그 상이 노출과 엮여 언급되는 게 불편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그녀의 필모그래피에서 희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DVD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구하기 어렵고 한 번 본 사람들만 절대 잊지 못할 영화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선택의 장기적인 여파를 들여다보면 아담이 눈뜰 때는 이윤성의 커리어를 두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영화 데뷔에 기쁨은 있었지만 노출 이미지가 드라마 캐스팅에 약간의 제동을 걸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 그녀는 드라마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사랑의 가족에서부터 부부의 세계 같은 장수작에 조연으로 안착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화제였어요. 1996년 개그맨 김국진과 결혼해 일남일녀를 낳았지만 2008년 이혼 소송으로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버텨야 했다고 말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죠. 잠시 20년대 들어서는 엄마의 정원, 황금의 제국처럼 안정된 모성 이미지를 구축했고 최근 2025년에도 KBS 하늘이시여에서 현역 어머니 역할을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9월 한 방송에서 드라마가 제 삶의 버팀목이라고 밝힌 그녀의 말처럼 과거의 과감함은 이제 조용한 힘으로 자리 잡았어요. 루머나 스캔들은 거의 없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미지 관리 실패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도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이윤성의 여정은 한 번의 도전이 영원한 꼬리표가 될 수 있지만 꾸준함으로 그걸 지워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담이 눈뜰 때 속 그 젊은 배우가 지금의 안정된 베테랑으로 거듭난 건 그녀의 인내와 선택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하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연예계에서 여성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딛고 나아가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4위. 신소율 배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녀는 청순 이미지의 상징이었지만 한 영화에서 모든 걸 뒤집는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4위. 신소율입니다. 이윤성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의 과감한 데뷔가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우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지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선택이 화제성을 넘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신소율은 1985년생으로 국민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쇼핑몰 모델로 활동하다 2007년 영화 궁녀로 데뷔한 배우입니다. 맑고 청순한 미소가 트레이드마크라서 응답하라, 1997의 시골 소녀처럼 귀엽고 발랄한 역할로 사랑받았죠. 그런 그녀가 2012년 27에 모든 걸 걸었던 작품이 바로 나의 피스파트너입니다. 변성현 감독의 데뷔작으로 잘못 연결된 전화 한 통이 두 남녀의 폰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는 19금 로맨스 코미디예요. 신소율은 지성의 전 여자친구 소연 역을 맡아 전신 노출과 지성의 손길이 스치듯 이어지는 짧지만 강렬한 배드신을 소화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며 100만 관객을 돌파한 건 그녀의 과감함이 한몫했죠. 왜 그녀가 이 역할을 선택했을까요? 데뷔 5년 차. 드라마와 히어로 안정된 이미지를 쌓아가던 신소율은 늘 안전한 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궁녀나 응답하라, 1997처럼 청춘의 밝은 면을 그린 작품이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오디션장에서 감독은 그녀에게 소연은 외로움 속에 숨긴 욕망을 드러내야 해 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소율은 그 말을 듣고 이미지 변신으로 제 연기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녀는 NG 없이 장면을 끝냈습니다. 훗날 MBC 라디오스타에서 이왕 찍을 거면 최대한 야하고 섹시하게 하자고 생각했다. 숨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연기자로서 솔직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뒤에 한 달간의 다이어트와 심리 상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성과의 호흡은 자연스러웠고 현장 스태프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이 분위기를 잡아줬다고 회상하죠. 이 장면은 소연의 대사 기타 대신 날 연주해봐처럼 유혹적이고 솔직한 감정을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지성이 꿈속에서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 관객들의 기억에 남았어요. 개봉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성과 김하중이 주연이었지만 많은 관객이 신소율의 노출이 영화 전체를 뒤집었다며 그녀의 연기를 극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짧은 장면인데 임팩트가 너무 세다, 몸매뿐 아니라 눈빛이 섹시하다는 평가가 쏟아졌고 CJ 엔터테인먼트는 스틸컷 공개로 추가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화제성이 양날의 검처럼 느껴졌습니다. 2012년 12월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신소율은 노출신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배드신보다 아픈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웠다. 영화를 보니 외로움이 먼저 떠올랐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2010년대 초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배우의 신체가 판매 포인트로 소비되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녀의 선택은 연기 열정에서 비롯됐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가혹했죠. 그럼에도 이 작품은 그녀에게 넓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개봉 후 섹시한 역할, 제안이 폭주하며 역적 극장, 퍼피처럼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나무위키에서도 신소율의 이미지 변신이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장기적인 여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나의 PS 파트너는 신소율의 커리어를 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기 폭이 넓어진 건 물론
사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2017년 TVN 인생술집에서 아버지와의 5년 절연 사연을 고백하며 소속사 소송으로 연락이 끊겼지만 부모님 집 한 채 선물로 화해했다고 밝혔죠. 이 고백은 팬들에게 공감을 샀고 그녀의 솔직함을 강조했습니다. 연애 쪽에서는 2018년 뮤지컬 배우 김지철과의 2년 열애가 공개됐고 2019년 스몰 웨딩으로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부는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소탈한 신혼생활을 공유하며 87만 원 비용으로 충분했다는 현실 로맨스를 보여줬어요. 2023년 백방이행에서 순댓국 먹다 열애설 터졌다는 에피소드로 웃음을 주기도 했죠. 2025년 현재 그녀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10월 31일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으아아 라는 환호를 SNS에 올리며 찐팬 본능을 드러냈고 MBN 퍼스트레이디에서 성공과 욕망에 솔직한 기자 손민주 역으로 반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8월 인스타그램에 부모님 집콕 먹방을 공유하며 먹고 눕고 최종 불효라고 유머러스하게 적어 네티즌들의 미소를 자아냈죠. 7월 재조명된 아버지. 절연 에피소드는 이미 공개된 이야기로 가벼운 토크로 마무리됐고 5월 에세이 기고 활동을 밝히며 다재다능함을 과시했습니다. 9월 SBS 굿파트너. 특별 출연으로 이혼 소송 에피소드를 연기하며 현실적 연기 호평을 받았어요. 신소율의 여정은 한 작품의 과감함이 이미지를 재정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출의 화제성 뒤에 숨은 그녀의 감정 연기와 끈기가 지금의 안정된 배우 생활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지며 변신의 용기가 때로는 인생작을 낳는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다음 3위 엄지원 배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녀는 기자 출신으로 한 영화에서 노출 마케팅의 중심이 됐습니다. 3위는 엄지원 배우입니다. 신소율의 이야기를 통해 한 작품의 변신이 연기폭을 넓혀주지만 그 화제성이 때로는 배우의 의도와 어긋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화제성이 마케팅의 도구가 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엄지원은 1977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기자와 리포터로 활동하다 2002년 MBC 아침 드라마 황금마차로 배우에 데뷔한 독특한 케이스 미셰입니다. 170cm의 훤칠한 키와 단아한 미소로 지적인 미인 이미지를 구축했죠. 황금마차에서 황순정 역으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주목받은 그녀는 곧바로 영화 똥개로 스크린에 진출했습니다. 정우성의 상대역, 김정혜로 분한 이 작품은 흥행은 아쉬웠지만 그녀의 연기는 호평을 받았고 2003년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파 배우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05년 28배 모든 걸 걸었던 작품이 바로 홍상수 감독의 입입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봉 전부터 엄지원 누드 영화라는 문구가 홍보 포스터를 장식했어요. 엄지원은 여주인공 영실 역으로 김상경, 이기우와의 배드신에서 상반신 전체 노출을 포함한 파격적인 장면을 소화했습니다.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하며 10만 관객을 동원한 건 그녀의 과감함이 한몫했죠. 왜 그녀가 이 역할을 선택했을까요? 데뷔 3년차 드라마와 영화로 안정된 이미지를 쌓아가던 엄지원은 늘 안전한 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황금마차의 착한 동생처럼 따뜻한 역할이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오디션장에서 홍상수 감독은 그녀에게 영실은 일상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해 라고 주문했습니다. 엄지원은 그 말을 듣고 이미지 변신으로
제 연기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녀는 NG 없이 장면을 끝냈습니다. 훗날 한 토크쇼에서 배드시는 연기의 일부일 뿐 감독님의 세계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뒤에 한 달간의 심리 준비와 대역 없이 소화한 노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김상경과의 호흡은 자연스러웠고 현장 스태프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이 분위기를 잡아줬다고 회상하죠. 이 장면은 영실의 대사 극장에서처럼 현실도 영화를 찍는 거야처럼 일상의 에로티시즘을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동수 김상경 분과 영실의 몸을 통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관객들의 기억에 남았어요. 개봉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칸 초청으로 예술적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노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엄지원의 누드가 시각적 충격이다, 지적인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평가가 쏟아졌고 2010년 SBS 강심장에서 정겨운이 극장전 보고 충격받아 다음날 수염이 잘 자랐다며 사과한 일화가 유명해졌죠. 엄지원은 방송에서 그때 정겨운이가 연기를 이상하게 하더라 라고 재치 있게 받아치며 웃음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화제성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2005년 1월 개봉 후 기자간담회에서 엄지원은 노출신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배드신보다 영실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웠다. 영화를 보니 외로움이 먼저 떠올랐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배우의 신체가 판매 포인트로 소비되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녀의 선택은 연기 열정에서 비롯됐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가혹했죠. 그럼에도 이 작품은 그녀에게 넓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칸 초청 후 제안이 쏟아지며 가을로에서 삼풍백화점 생존자 윤세진으로 춘사 영화상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스카우트 마스터처럼 다채로운 역할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 선택의 장기적인 여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엄지원의 커리어를 새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기 폭이 넓어진 건 물론 사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2014년 5월 1살 연상의 건축가 오영욱 필명 오기사 씨와 지인 소개로 만나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세대 출신 에세이 작가인 그는 오기사 디자인을 운영하며 여행 에세이로 유명했죠. 하지만 자녀 없이 7년을 지내다 2021년 4월 6일 엄지원은 유튜브 채널 배우 엄지원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사실혼 해소를 고백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졸혼에 가까웠지만 함께한 시간 감사했지만 친구로서가 더 맞는 것 같아 남은 시간을 위해 헤어졌다는 솔직한 고백이 화제가 됐어요. 네티즌들은 솔직함이 인상적이라며 응원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지 관리 실패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자 배우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변함없는 시선 부탁한다며 담담히 마무리했죠. 2024년 11월 11년 산 신혼집을 떠나며 행복한 추억이 많았다고 회상한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KBS의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에서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업을 이어내는 마광숙 역으로 시청률 19.1%를 기록하며 호평받고 있어요. 10월 10일 SBS 마이스타에서 김광규와의 코미디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웃음을 줬고 9월 넷플릭스 탕금 제작 발표회에서 복근을 드러내며 나이 무색한 몸매를 과시해 화제가 됐습니다. 8월 2일 독수리 오형제 촬영장에서 임신 출산 강요 논란 에피소드를 연기하며
워킹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5월 18일 인터뷰에서 20년간 51 기고도 유지 비결을 털어놓아 응원을 받았습니다. 3월 23일 안재욱과의 막말 논란이 소속사 해명으로 마무리됐고 2월 2일 드라마 2회에서 결혼 열흘 만 사망 설정이 방송되며 파격전개 찬사를 얻었죠. 2025년 7월 22일 드라마 속 결혼 장면에 맞춰 순백 드레스 사진을 공유하며 광숙이 결혼하던 날이라고 적어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10월 22일 삼성 라이온즈 시구로도 등장해 다재다능함을 과시했어요. 엄지원의 여정은 한 작품의 과감함이 이미지를 재정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출의 화제성 뒤에 숨은 그녀의 감정, 연기와 끈기가 지금의 안정된 배우 생활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지며 변신의 용기가 때로는 인생작을 낳는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다음 2위 이소연 배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녀는 데뷔작부터 배드신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위 이소연입니다. 엄지원의 이야기를 통해 한 작품의 과감함이 마케팅으로 이어지며 배우의 이미지를 재정의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만의 연기, 철학을 지켜야 한다는 걸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데뷔작부터 그 선택을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은 1982년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했으나 연기 활동으로 자퇴한 후 한양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연기파 배우입니다. 2003년 21살에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로 데뷔하며 청순한 이미지와 대담한 연기를 동시에 각인시켰죠. 이 작품은 프랑스 소설 위험한 관계를 조선으로 옮긴 이재용 감독의 야심작으로 배용준의 바람둥이 조언과 이소연의 숙부인 정씨가 얽히는 에로틱한 드라마입니다. 이소연은 조언의 유혹에 넘어가는 숙부인으로 배용준과의 격렬한 배드신을 통해 상반신 노출과 감정적으로 깊은 장면을 소화했습니다.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호평받은 건 그녀의 신인다운 과감함이 크게 기여했어요. 왜 그녀가 데뷔작으로 이 역할을 선택했을까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기를 꿈꿨던 이소연은 예고 입시를 준비하며 오디션을 여러 번 봤습니다. 스캔들, 오디션에서 감독은 그녀에게 숙부인은 억압된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해 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소연은 그 말을 듣고 이 역할로 제 영희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녀는 NG 없이 장면을 끝냈습니다. 훗날 한 방송에서 배드신은 역할의 일부일 뿐 감독님의 세계관에 맞춰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뒤에 한 달간의 심리 준비와 대역 없이 소화한 노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용준과의 호흡은 자연스러웠고 현장 스태프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이 분위기를 잡아줬다고 회상하죠. 이 장면은 숙부인의 대사, 이 몸으로도 자유를 찾을 수 있나처럼 조선 여성의 억압된 감정을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조언의 유혹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 관객들의 기억에 남았어요. 개봉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배용준의 첫 배드신으로 화제가 됐지만 많은 관객이 이소연의 연기가 더 강렬하다며 그녀의 신인다운 매력을 극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숙부인의 눈빛이 너무 생생하다, 청순한 이미지와 대비돼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고 제24회 청룡영화상 여우신인상 후보에 오르며 업계에서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화제성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개봉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소연은 노출신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배드신보다 숙부인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웠다,
영화를 보니 외로움이 먼저 떠올랐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배우의 신체가 판매 포인트로 소비되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녀의 선택은 연기 열정에서 비롯됐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가혹했죠. 그럼에도 이 작품은 그녀에게 넓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데뷔 후 제안이 쏟아지며 눈부신 하루,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스펙트럼을 넓혔고 2007년 내 인생의 황금기로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았어요. 이 선택의 장기적인 여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스캔들은 이소연의 커리어를 새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기 폭이 넓어진 건 물론 사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2014년 3월 드라마 루비 반지에서 김석훈과의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양측 소속사는 촬영 중 친분일 뿐이라고 부인하며 조기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제는 2015년 9월 친동생 소개로 만난 2세 연합벤처 사업가와의 초고속 결혼이었습니다. 고려대 출신 MBA 과정생인 그는 IT 분야에서 활동 중이었죠. 세 번째 만남에서 진지하게 만나보자 는 제안에 이소연은 너무 이르다며 거절했지만 손을 잡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한 달 반 만에 상견례, 넉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속전속결 로맨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결혼 3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 조정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는 오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자녀 없이 소송 없이 마무리됐지만 네티즌들은 초고속 결혼의 반전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소연은 연예계 시선이 부담이었다는 측근 발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현장에 집중했죠. 이혼 후 그녀는 이제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며 동의에 희빈 장씨로 백상 여우조연상을 받는 등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9월 KBSI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 복수와 가족 갈등을 다룬 모녀 역으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호평받고 있어요. 11월 17일 TV조선 백방기행에서 충남 예산 막기행을 떠나며 잘 마신다는 주량을 인정해 웃음을 줬고 허영만이 세다며 감탄한 에피소드가 화제됐습니다. 7월 TVN 미즈 몬테크리스토 재방송과 맞물려 동의 희빈 여기 재평가되며 이혼 후 더 깊어진 연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5월 15일 SBS 라디오스타에서 절친 최여진과의 우정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혼 후 친구들이 큰 힘이 됐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한지혜 엄지원 등 여배우 모임에서 재혼은 아직 이라는 가벼운 토크로 웃음을 주기도 했죠. 11월 JTBC 오늘의 그녀 특별 출연으로 이혼 후 재기한 여성역을 소화하며 현실 공감 연기 호평을 받았고 3월 MBN 특별 기획 드라마에서 모녀 갈등을 다루며 베테랑의 안정감을 과시했습니다. 2023년 KBS 수지 맞은 우리에서 강인한 싱글맘 역으로 시청률 18%를 기록한 것도 그런 연장선입니다. 이소연의 여정은 데뷔부터의 과감함이 이미지를 재정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배드신의 화제성 뒤에 숨은 그녀의 감정, 연기와 끈기가 지금의 안정된 배우 생활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지며 선택의 용기가 때로는 데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마지막 1위 하지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녀는 톱스타의 상징이지만 데뷔 초에 이미 2번의 노출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마지막 1위 하지원입니다. 이소연의 이야기를 통해 데뷔작부터의 과감함이 연기 여정을 열어주지만
그 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무게를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하지원은 1981년생으로 서울예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1999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국민 여배우입니다. 바꿔, 공기놀이, 추격자, 우리 집에 왜 왔니처럼 흥행작을 줄줄이 터뜨리며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그녀는 액션부터 멜로까지 장르 불문하고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전천후 배우죠. 그런 그녀를 떠올릴 때 노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데뷔 초 2000년 그녀의 영화 2편이 바로 그 이미지를 뒤집는 열쇠였습니다. 먼저 진실게임에서 샤워 장면으로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 그리고 같은 해 가위에서 귀신 역할로 상반신 노출을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두 작품은 그녀의 필모그래피에서 희귀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하지원을 만든 출발점이었죠. 왜 그녀가 데뷔 초에 이 역할을 선택했을까요? 1999년 드라마 학교 위로 반항가 세진 역을 통해 이름을 알린 하지원은 아직 20살의 나이로 연기자로서의 기반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진실게임은 안성기와의 심리 스릴러로 그녀는 용의자 여고생 다혜 역을 맡았어요. 감독 박광수 씨는 그녀에게 다혜는 외로움 속에 숨긴 반항을 몸으로 표현해야 해 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원은 그 말을 듣고 이 역할로 제 연기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 샤워 장면은 NG 없이 끝났습니다. 훗날 2003년 바자 인터뷰에서 그 장면은 다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거였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연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뒤에 한 달간의 심리 준비와 대역 없이 소화한 노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안성기와의 호흡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었고 현장 스태프들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이 분위기를 잡아줬다고 회상하죠. 이 장면은 다혜의 대사 얼굴에 새끼가 줄줄 흐르는 걸 보니까 색소리 하나는 죽이겠다처럼 반항적 감정을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냈습니다. 영화는 흥행은 아쉬웠지만 그녀에게는 대종상 신인 여우상으로 이어졌어요. 가위는 그해 말 개봉한 공포물로 유준상과 함께 출연한 하지원은 초반 시체 안치실 장면에서 상반신을 드러냈습니다. 귀신 역할이었기에 에로틱함보다는 섬뜩한 분위기가 강조됐지만 관객들에게는 충격적이었죠. 감독 김성홍 씨는 하지원의 눈빛이 공포를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대형 논란이 있었어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오니 대역 아닐까라는 추측이 돌았지만 하지원은 한 인터뷰에서 제 몸으로 찍었다. 공포 연기라 더 집중됐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영화의 노출 장면은 2000년대 초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배우의 신체가 화제성으로 소비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녀의 선택은 연기 열정에서 비롯됐지만 사회적 시선은 가혹했죠. 특히 부모님과 함께 진실게임을 본 일화가 유명합니다. 하지원은 훗날 극장에서 부모님 표정이 상상됐다. 집에 가서 사과드렸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2005년 색즉시공 시즌 1 출연 시 계약서에 상반신 노출 절대 금지 조항을 명시하며 단호한 선을 그었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장기적인 여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두 영화는 하지원의 커리어를 새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기폭이 넓어진 건 물론 초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2000년 대종상 신인상 수상 과정에서 매니저가 감독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어 종결됐어요. 학력 위조 의혹도 비슷합니다. 서울예대 조기 입학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반고 졸업 후 편입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소속사는 공식 서류로 해명하며 증거 부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련은 오히려 그녀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2006년 주가 조작 의혹도 무혐의로 끝났고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며 프라이버시를 지켰죠. 연애 루머는 2024년 재벌 3세 연상남과의 열애설이 있었지만 소속사는 사생활 존중으로 일관하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미혼으로 지내는 그녀는 연기와 그림이 내 파트너라고 밝히며 자유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2023년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결혼 생각 없냐는 질문에 유머러스하게 답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여전히 빛납니다. 11월 18일 넷플릭스 비광 포스터 촬영에서 톱스타에서 생계형 연예인으로 전락한 남미 역으로 생케 변신을 예고하며 화제를 모았어요. 고두심과 첫 호흡을 맞춘 이 작품은 그녀의 액션 매력을 다시 보여줄 전망입니다. 10월 미술작가 활동이 재조명되며 2024년 키아프 완판 쾌거를 넘어 개인전 후속 소식이 전해졌고 9월 MBC 마사지로드 재방송에서 김대호와의 케미가 소소한 토크를 불렀습니다. 7월 TVN 유퀴즈 출연해서 연기와 미술에 집중이라고 밝히며 응원을 받았고 5월 재벌 연상남 루머가 재점화됐지만 소속사의 사생활 존중 해명으로 조기 진화됐습니다. 4월 18일 MBC 전현무 계획 2위에서 김대호의 매력적 고백 에피소드가 가벼운 플러팅으로 끝났고 2월 재벌 루머가 늦깎이 로맨스로 관심을 끌었지만 불륜 요소 없이 마무리됐죠. 2024년 9월 9일 키아프 출품작 완판으로 화가 데뷔 소식이 전해졌고 4월 전현무 계획 2 에피소드가 웃음을 줬습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함은 2023년 개인전 인스턴트 The Beginning of a Relationship 개최로도 증명됐어요. 하지원의 여정은 데뷔 초의 과감함이 초기 상처를 주지만 그걸 딛고 본인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출의 화제성 뒤에 숨은 그녀의 연기, 열정과 인내가 지금의 국민 여배우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지며 선택의 무게가 때로는 최고의 자아를 빚는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이렇게 오늘 8분의 이야기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여성 배우들에게 요구했던 과감함은 단순한 연기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도 같았습니다. 신인 시절 감독의 한마디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순간, 가족과 함께 극장에 앉아 화면을 마주해야 했던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 상처를 삼키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끈기까지, 그 모든 게 지금 이 배우들을 오늘날의 위치로 이끈 힘이었어요. 심혜진의 트라우마, 김원희의 MC 전향, 류형영의 백상상, 이윤성의 40년 현역 신소율의 인생작, 엄지원의 지적인 변신, 이소연의 데뷔 배드신, 그리고 하지원의 단호한 선그음, 이 8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무게를 안고도 빛을 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묻지만 그 질문 뒤에는 그 시절 여성 배우들이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야 했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의 용기와 진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8분 중 누구의 선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